안녕하세요. 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기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하책 첫 번째 단원 보시면 2차 곡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차 곡선 단원에는 크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2차 곡선, 두 번째 그 2차 곡선과 직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명의 수학자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62년부터 생존해 있었던 아폴로니우스. 원뿔곡선을 연구해서 원뿔곡선의 이론을 크게 발전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런 것들도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원뿔곡선이라는 것은 원뿔 두 개를 겹쳐서 만들어 놓은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원뿔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원뿔 두 개를 겹쳐서 꼭지점을 마주보게 붙여서 놓은 그 도형을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도형들을 원뿔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 모선이라고 하죠. 모선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 포물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축이 있을 겁니다. 요 축이 있는데요. 회전축을 대해서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은 원이 되겠습니다. 원. 그렇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 타원이죠. 그리고 회전축과 수직하게 또는 모선에 닿지 않게, 모선과 조금 경사지게 두 개의 입체를 다 지나게 잘랐을 때 생기는 곡선 두 개가 있는 이 도형. 두 개 있죠, 쌍으로.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형을 원뿔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1616년부터 1703년까지 17세기에 살았던 월리스라는 수학자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2차 곡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이끌어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게 될 내용들이 바로 요거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내용에 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인데요.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단원을 공부할 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다음, 타원의 뜻을 알고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쌍곡선의 뜻을 알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아까 보았던 원뿔곡선 중에 원을 제외한, 원은 1학년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안 다루고요. 원을 제외한 포물선, 타원, 쌍곡선 등의 뜻과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실생활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원이었죠.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에서도 다뤘습니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2차 곡선들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그리고 만나지 않느냐. 한 점에서 만날 때, 특히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2차 곡선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스듬히 던진 공이 날아가며 그리는 경로는 포물선 모양이고, 이때 포물선이 한자로 보시면, 포물선을 보시면 쏘아 올릴 때죠. 대포같이 쏘아 올리는 거죠.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던졌을 때 그 물체가 날아가는 형태 선, 경로, 그런 선을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 포물선 공부했었죠. 같은 내용입니다. 포물선. 영어로는 파라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태양계 행성의 공전 궤도는 타원 모양이다. 타원, 찌그러진 원이라는 뜻이겠죠. 두드려졌을 때 찌그러진 원의 모양을 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와 같이 2차 곡선은 물체 운동이나 천체의 운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전조 등 체외 충격파 쇠석기, 장거리 무선 항법 장치 등의 실용적인 분야와 조형물을 강조한 건축물 등의 예술적인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아마 많이 찾아보게 될 겁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해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자, 해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긴 꼬리가 달린 별로 태양계 내의 중력 등으로 인해 태양계 내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 헨리 해성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주기성 해성의 궤도는 타원 모양이고, 모어하우스 해성같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주기성 해성의 궤도는 포물선이나 쌍곡선 모양이다. 자, 이와 같은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2차 구선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측 못하고 있다가 이러한 해성들이 지구로 날아오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등의 뜻과 방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 준비학습 보시면 다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형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문제죠. 네, 역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점 A와 x1, y1 그리고 b x2, y2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a, b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자, 루트 x 값들의 차이의 제곱과 y 값들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루트를 씌워서 구하는 방법이었죠. 다음, 도형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즉 y는 fx 같은 경우를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는 y-b를 x 대신에는 x-a를 집어넣는다라는 거 1학년 때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포물선입니다. 자,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 6, 7인 원. 네,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 5, 6, 7인 원과 다음 직선 L이 주어져 있고요. 길이가 4인 원에 접하는 직선 L이 있고요. 자, 직선 L과 평행하고 간격이 일식인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점 P에서 F까지 이르는 거리와 그리고 여기는 1, 2, 3, 4, 5가 되겠죠. 다음 P에서 L과 F까지 이르는 거리가 1, 2, 3, 4, 5 같아지죠. 자, 이렇게 서로 같아지는 점 F와 요 직선 L에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을 쭉 모두 찾아서 표시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 알고 있죠. 그 밑에도 이제 답은 있겠지만, 자, F로부터 거리가 1이고 직선 L로부터 거리가 동시에 1이 되는 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4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F로부터 2, L로부터 2만큼 떨어진 점은 하나 존재하겠죠. 자, F로부터 2, L로부터 2만큼 떨어진. 자, 거리는 직선으로부터 거리는 수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다음 F로부터 3, 그 다음에 L로부터 3 떨어진 경우가 있겠죠. F로부터 3 떨어진 원과 L로부터 1, 2, 3 떨어진 직선이 만나는 점은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다음 4만큼 떨어진 거 1, 2, 3, 4만큼 떨어진 원과 직선 L에서 1, 2, 3, 4만큼 떨어진 직선이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5는 여기서 있고요. 6만큼 떨어진 원, 직선으로부터 6만큼 떨어진 직선과 만나는 점이 역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7만큼 떨어진 원, 여기 7만큼 떨어진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개의 점도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점들을 모두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그거를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했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찍는데 지금 1, 2, 3, 4, 5, 6, 7
자연수만큼 같은 거리 떨어진 점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분의 5, 3분의 7 이런 식으로 유리수 또는 2루트 4 등등의 무리수도 있겠죠. 즉 실수 단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찾게 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런 점들을 다 연결하면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림 같은 모양이 된다. 자, 요거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 90도만큼 돌려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배웠던 포물선의 형태가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평면 위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졌을 때 점 F와 L 사이에 이르는 거리가 각각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물선. 자, 이때 점 F를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초점은 언어 단어 뜻을 보니까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중심 부분을 의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중심 부분. 자, 광학에서는 자 보시면 광축에 평행한 광선이 광학계에 입사했을 때 보통 렌즈 같은 게 있겠죠.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통과후 광선을 연장한 직선이 광축과 만나는 지점이다. 돋보기를 통해서 햇볕을 모으게 되면 한 점에서 모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한 점에서 모이는 지점을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여러분들이 렌즈를 통해서 글씨를 봤을 때 흐리게 보이다가 또렷하게 보이는 어떤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렌즈를 통해서 또렷하게 보이는 요 지점까지의 거리, 지점, 그 점을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기하학에서는 자, 지금 이야기했어요. 원뿔곡선을 만들 때 바탕이 되는 두 개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포물선에서는 한 개의 점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 점을 초점, 영어로 포커스라고 해서 점 F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다음 직선 L을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준선도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뿔 곡선을 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와 한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의 궤적을 정의할 때 그 정직선을 준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 한자의 뜻에 따라서 좀 다르던데 그렇게 큰 뜻은 없습니다. 자, 다음 이때 포물선의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축. 그렇죠? 축은 일반적으로 대칭이 되는 대칭의 중심 또는 회전체의 회전축이 되는 회전의 중심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포물선도 이 축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한 점을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을 찾아줄 때, 자, 이 점의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y-p는 x-a의 제곱이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a, b가 된다 라는 것도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그 꼭지점이 바로 이 꼭지점이 되겠죠. 축을 지나는 축과 만나는 포물선의 점을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가 라고 주어졌는데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초점을 하나 만들어본다. fp, 0이에요. 자, 여기서는 그냥 2,0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준선을 주어지는데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결정이 되면 꼭지점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원점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x는 -2라는 직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자, 이제 이 직선과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을 건데요. 자, 그 같은 점들을 찾기 위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기 위해서 선분을 하나 그리고 자, 거기에 중점을 하나 만들 겁니다. 거기에 뭘 그릴 거냐면 수직이등분선을 그릴 거예요. 자,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는데요. 수직이등분선. 자, 잘 그렸네요.
자,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이등분선. 자, 그러면 이때 이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A와 B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 준선으로부터 수직인 점,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이 만나는 점은 바로 꼭지 요 초점과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수직 이등분선이었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지도록 하는 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거리가 같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점을 보시면 이제 점의 자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점의 자취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 따라서 점의 자취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점이 바로 포물선이 되겠죠. 이런 점들이 포물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포물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방정식을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거리가 같은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PF와 H에서 P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P의 좌표는 P, 0,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죠. 자, 이때 PF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됩니다. 이 F의 좌표는 P, 0이 되죠. 그러니까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을 루트 씌운 값이 PF가 되겠죠. 다음 H와 P의 거리는 자, 여기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니까요. 그렇죠? Y값들이 둘이 같아요.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면 X값들의 차이만 구하면 되죠. 여기는 X값을 X로 뒀기 때문에 여기는 X값이 마이너스 P죠. X 빼기 마이너스 P, 즉 X 플러스 P인데 지금 이때는 P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P는 0보다 크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렇죠? P가 작다 그러면 반대로 찍힐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P가 플러스일 때도 있지만 P 빼기 X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씌워줬습니다. 이거는 P가 0보다 큰 경우의 그래프고요. P가 0보다 작을 때는 초점이 이쪽에 준선이 이쪽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때는 P에서 X를 뺀 값이 P에서 마이너스 P에서 X를 뺀 값이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을 루트와 절대값을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줍니다. 제곱해주면 여기가 과정이 없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테고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이 돼서 양변 x제곱 빼주고요. 또 p제곱도 동시에 빼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px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면 4px가 나오겠죠. 그리고 y제곱만 남아서 y제곱은 4px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역으로 점 px가 방정식 1을 만족시키면 점 p가 요 위에 있는 점 p가 만족시키면 자, PF는이죠. 자,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을 루트 씌운 값인데 이때 y제곱은 4px라고 했으니까 4px로 바꿔치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에다가 더하기 4px를 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px 더하기 p제곱이 돼서 x 더하기 p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니까 절대값 x 더하기 p, 즉 x 더하기 p는 아까도 봤었지만 ph가 되죠. 자, 그래서 점 p는 초점이 점 f p,0이고 준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 위에 있다. 따라서 방정식 1은 구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자,
이상을 정리해서 자, 포물선의 방정식 정리했습니다. 초점이 점 F, P, 0이고 P, 0이고 준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자, P와 마이너스 P입니다. 서로 대칭이 되어 있죠. 네. 자, 이때 이 방정식은 Y제곱은 4PX이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의 형태는 왼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거나 또는 P값이 0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볼록한 형태가 나타나겠죠. 좌우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다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간단하죠. P의 값이 얼마인가 찾아서 대입만 하면 나타날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포물선 y제곱은 8x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금방 했었죠. y제곱은 4px의 그래프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초점의 좌표가 어떻게 됐었냐면 p, 0이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p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4p가 8이기 때문에 p가 2라는 뜻이죠. p가 2니까 네, 초점의 좌표는 p 2,0 그렇죠? p 2,0.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준선이 돼서 그렇죠? 자, 초점이 오른쪽에 있고 준선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그래프가 그려져서 왼쪽으로 볼록한 그리고 꼭지점은 원점이 되는 이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4px로 주어져 있습니다. y제곱은 4px. 문제 2번 역시 풀 수 있겠죠. 4p가 얼마인지를 잘 찾아보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